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이 어떤 스토리에 주목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지난달 말에 나왔는데요.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 DDR5를 출시했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이슈가 아니다라고 해서 DDR4에서 DDR5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는 올해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탄력이 좀 그렇죠. 강하게 붙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요약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DDR5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DDR4로 넘어가는 시기가 2013년도서부터 미약하게나마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에 세제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6년 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작년도 7월 정도에 제가 한번 DDR5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준협의기구에서 제덱이라고 하죠. 표준 규격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차근차근 DDR5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DDR5가 왜 중요하냐면 DDR4보다 전송 속도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르고요. 전력 소비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기에서는 필수 중요한 IT의 쌀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되겠죠. 메모리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성능은 좋아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전송 속도냐고 하면 어떤 언론에서는 영화를 9편, 11편 정도를 1초에 전송 가능한 성능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닉스라든가 전자라든가 마이크론에서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도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작년도 7월 달에 제덱에서 나왔던 내용을 국내 언론 기사에서 보도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닉스가 이제 세계 첫 DDR5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고 삼성도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양산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옅은 하늘색 선을 보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DDR3가 나타났던 것과 DDR4가 나타났던 시기를 보시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하늘색 막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정도에 됐을 때 DDR4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제는 2020년도에는 다시 또 본격적으로 DDR5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연도표를 좀 횡으로 좀 편하게 놓고 보시면 이게 2015년도서부터 결국엔 이 회색 막대가 올라가는 DDR4의 시대가 와서 이제는 또 바톤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DDR4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비 쪽에서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매번 해주시는데 예. 그럴 줄 알고 준비해왔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버닝 테스트 장비인 유니테스트 그리고 핸들러 장비라는 테크윙 쪽이 있겠고요. 모듈 생산 PCB 업체에서 심텍, 해성 DS, 코리아 서키트 이러한 종목들이 DDR5의 수혜주라고 해서 작년도 이제 7월 정도에 재택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표준 규격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공종 쪽에서는 소켓을 만들죠. 소모품
ISC와 리노공업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DDR5 시장 성장의 여러 수혜주들 중에서 네. 두 종목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선호 종목을 먼저 알려주시고 좀 이따가 최선호 종목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하신데요.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버닝 테스트 장비라고 해서 유닛 테스트와 그리고 모듈 생산 쪽에서 심텍이 차선호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장비 쪽에서는 이제 왜 후공정 장비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전공정에선 DDR4와 DDR5 생산 라인이 거의 겹치고 유사한 라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후공정 단에서는 DDR4와 DDR5가 바뀌면서 그 장비 교체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처음 양산에 들어갔던 그런 소켓류들은 사실 CR 그러니까 단가이나 압력이 좀 적다. 그리고 마진은 높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DDR5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후공정 기업들의 수혜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 DDR5 관련주 중에서 최선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ISC라는 종목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고객사의 비메모리 수혜가 일단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메모리 쪽에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잡았는데 이게 공시를 예전에는 분할을 해서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대만 쪽에 수출 데이터를 공시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합산이 돼서 대만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대만 하면 파운드리 회사 글로벌하게 가장 큰 회사가 대만에 있죠. 그쪽에도 고객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출 데이터라든가 그 연각 실적 전망 추이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리바운딩 됐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방식의 소켓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과 버닝 소켓 제품을 ISC에서 주력 제품군으로 만드는데 이게 예전에는 대만 쪽에서 매출 데이터가 잡혔었거든요 공시에. 근데 이렇게 분할되지 않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라보면 실적을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매출 비중과 추이를 보시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63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53으로 작년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 나온 캐시카우를 가지고 실적 개선이 됐고 올해는 DDR5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저가 제품들 그러니까 마진이 좀 박한 제품들은 베트남 공장으로 이설해서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투자 포인트 이야기 주셨을 때 TSMC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좀 궁금한 게 TSMC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고 네, 맞습니다. 올해 뭐 30조 전후의 투자를 네, 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기업도 ISC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노공업 ISC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보고 예.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나타낸 걸로 올해는 신규적인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차트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ISC 주가 차트인데요. 10,000원대에서부터 40,000원대까지 1년 만에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때 ISC의 실적 추이와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상당히 큰 폭의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DDR5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조용히 넘어간 뉴스지만 상당히 커다란 이슈를 안겨주는 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뭐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ISC는 스토리가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며 어떤 환경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수를 다 확인해 달라는 예. 말씀인데 제가 그 시장의 변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제가 느끼는 ISC는 조용할 때 사서 뭐 사람들이 환호할 때 팔면 되지 않을까.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겠지만 DDR5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할 때 조금씩 모아놨다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실적에 보다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되는 아까 4만 원대 구간이 나타났었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에 다들 DDR5에 환호할 때쯤 그때쯤 슬금 내주면 우리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이슈는 DDR5가 언제 나오냐 시간을 자꾸 맞추시려고 하는데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전방에서
그렇죠. 인텔이 지금 CPU를 개발을 확실하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나온 뉴스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참고적으로 인텔이 새로운 CPU를 개발했고 이 새로운 CPU에서 어떤 역량을 나타낼지를 좀 보면 DDR5의 시계열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메모리 및 비메모리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 ISC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겠는데 뭐 이 정도면 실적이 동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그런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 이슈는 12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 물량이 180만 주 많지 않았는데 그 180만 주를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한 120만 주 정도 소화될 거고 나머지 한 60만 주 정도는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을 해봤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터진다라고 하면 손바뀜이 완전히 일어나서 자기 원래 본연의 주가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싸게 누가 던져줄 때 좀 받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어떤 스토리로 DDR5 성장 스토리를 이제 짚어주셨고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ISC를 최소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